안녕하세요. 일산TV 정병리입니다. 오늘은 실거주로 집을 살 것인가, 투자로 집을 살 것인가, 헷갈릴 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집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실거주도 되고 투자도 되는 집 없을까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은 제가 20년 넘게 현장에서 본 사례들, 그리고 저 역시 투자자로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목적이 다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실거주는 내가 사는 집입니다. 출퇴근 동선, 아이 학교 학군, 병원, 마트,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살 건지, 주변 인프라, 이런 것들을 봐야 하고요.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까지 생활권 전체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반면 투자는 달라요. 투자는 수익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 집이 누군가가 또 사고 싶어 할 집인지,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팔 때 팔릴 수 있는 집인지.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실거주는 내가 사는 집이고 투자는 다른 사람이 사고 싶어 할 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입지를 보는 기준이 전혀 달라요. 실거주는 하루를 기준으로 봅니다. 매일 출퇴근, 아이 동선, 부모님 이동, 생활 편의시설. 반면 투자는 3년, 5년 그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 호재, 거래량, 전세 수요. 실거주는 하루의 편안함을 봐야 하고요. 투자는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출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실거주 대출은 생활비 개념으로 같이 봐야 돼요. 우리가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금리가 1%만 올려도 버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수령이 우리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500만 원에서 관리비, 교육비, 보험료 등 이런 생활비 등을 빼고 그 안에서 대출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80% 정도만 이 돈을 대출을 해야 돼. 이 80%라는 게 내가 이 500만 원 내에서 450만 원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대출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끌 실거주는 가장 쉽게 무너져요. 금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영끌하셨던 분들이 무너지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항상 우리는 특히나 이 변동성,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인생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반면에 투자는 사업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사용하시고요. 전세 끼고 매입, 금리 변동도 감내하셔야 되고 출구 전략은 필수인 거죠. 내가 계획을 몇 년 안에 내가 돈이 그리고 중간에 이 깡통 전세도 될 수가 있고 또 전세금을 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투자 또 금액 하나에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투자 또한. 실거주 대책은 생활비 개념이라고 생활비까지 모두 합쳐져야 되는 거니까 보는 거고요. 투자 대출은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내가 이 비용을 내고 몇 년 뒤에 모든 것들을 제하고 나서 나한테 수익률을 몇 프로 정도는 가져다 줄 것인지 이 계획을 세워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가격보다 심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실거주는 마음의 기준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인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 수 있는가? 스트레스는 없는가? 아무리 싸도 살면서 계속 힘들면 그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는 전혀 달라요. 투자는 사람 심리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정책, 모든 세금 문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내 집을 사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가격 대비 가장 중요한 거, 메리트가 있는가? 팔릴 집인가? 그래서 실거주는 우리가
마음의 기준이라는 게 내 모든 가족들이 이 집에서 살면서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고요. 투자는 심리가, 시장 심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서 대출이 모두 묶여버리고 이 서울의 토지 허가 구역이 묶이면서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되면은 묶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예측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이 묶였을 때 3년이든 5년이든 내가 바로 쓸 돈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실거주처럼 고민하다가 투자 타이밍을 놓쳐요. 실거주 투자할 집을 실거주가 할 것처럼 본다는 거죠. 그리고 실거주할처럼 투자처럼 접근하다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둘 다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 본인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집에서 5년 이상 살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은 질문이 나오면 실거주 할 집을 찾으셔야 되고요. 아, 전세로 돌려도 잘 나갈까? 내가 2년 뒤에는 2년 이상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 투자자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불안해서 이 집을 보는 건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집값이 다 올라간다 하고 공급은 없으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하고 대출을 다 연끌해서 무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한번 멈춰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주변 때문에 이런 뉴스 때문에 불안해졌다면은 결정은 조금 늦추는 게 맞아요. 마무리를 하자면은요, 집은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는 집이 가장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2008년도에 이런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먼저 내가 집에 대해서 요즘에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졌을 때 내가 실거주로 접근을 하는 건지 투자로 접근을 하는 건지 먼저 여러분이 정하시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그러면은 훨씬 더 기준이 좀 명확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